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논의할 주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으며 주변국들조차 긴장하게 만드는 사안입니다. 최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정부 안보 능력 강화 지원,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OSA 사업 예산을 181억 엔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회계연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사업 초기 예산인 20억 엔과 비교하면 무려 9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와 동시에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정부 개발 원조, 즉 ODA 예산도 5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외무성의 전체 예산안은 8천억 엔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전운과 물량 공세가 가득한 예산 목록을 마주하며 많은 이들이 놀라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토록 대규모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국가들의 공을 들이는 것이 설마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극적인 제목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차가운 숫자 뒤에 숨겨진 일본의 거대한 전략적 의도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우선 OSA 사업의 본질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민생 안정과 경제 원조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ODA와 달리 OSA는 일본이 이른바 동지국기라 부르는 국가들에게 국방 장비와 물자를 직접 무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초기에는 레이더나 순찰선 정도였으나 앞으로는 더욱 첨단화된 군사기술까지 제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이 공략하는 대상국은 매우 정교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해상교통 요충지를 장악하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들입니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고 전략적으로 민감한 해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다른 나라들을 포섭해 한국을 공격하려 한다는 명제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이성적인 지정학적 관점에서 이를 검증해야 합니다. 군사적 상식으로 볼 때 일본과 한국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비록 역사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지만 현재의 국제 질서 속에서 일본이 동남아 국가들을 무장시켜 북쪽에 위치한 한국을 공격한다는 논리는 지극히 황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일본의 전략적 중심축이 급격히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금 자금 지원, 과무기 공급을 통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대한 포위망을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이 예산에 대해 언급하며 지원 대상국들이 미중 갈등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 애쓰고 있으며 이들과 협력하는 것이 곧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국익이라는 두 글자에 주목해 주십시오. 일본의 진짜 목적은 해상군사 원조를 통해 에너지와 무역의 생명선을 확보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대국의 영향력을 상쇄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 맥락에서 언급되는 이유는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매우 표적화된 항목 때문입니다. 바로 역사 인식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책정된 207억 엔 규모의 정보전 예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일본과 한국 사이의 진정한 전쟁터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에서 국제 여론의 도덕적 열세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국제적 홍보와 로비 활동은 일본 정부에 큰 압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정보전 예산을 21% 이상 대폭 늘린 핵심 목적은 글로벌 홍보, 교육계 침투, 외교적 수사 등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가해국으로서의 죄책을 희석하고 국제사회의 인식을 재편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전은 어떤 면에서 비 흘리지 않는 침공과 같습니다. 군함으로 한국의 영토를 치는 것이 아니라 담론의 주도권으로 한국이 가진 국제적 도덕성의 고지를 점령하고 역사 문제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입니다. 국제적 배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예산안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정책 가능성과
국제개발처 해체설 등으로 인해 일본의 ODA에 대한 세계적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은 이 권력의 공백길이 치를 예리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물러난다면 일본이 그 자리를 대신해 원조를 늘리고 그 대가로 해당 국가들의 외교적 지지를 얻어내겠다는 계산입니다. 이러한 지지는 유엔 투표뿐만 아니라 향후 일본이 한국이나 주변국과 갈등을 빚을 때 이들 국가가 일본 편에 서거나 최소한 중립을 지키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2023년 OSA 출범 당시 단 4개였던 대상국은 현재 12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일본의 군사 외교는 계단식 도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레이더를 보내던 단계를 넘어 이제는 첨단 군사 물자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무상 제공의 이면에는 기술 표준의 종속이 뒤따릅니다. 한 국가의 국방 체계가 일본산 장비에 의존하게 되면 정치적으로도 일본의 아니오라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평화헌법의 제약 속에서 물자 지원을 통해 정치적 결속을 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일본이 지역 주도권을 강화하는 우회 전략입니다. 다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예산 증액이 정말 단순한 호의하일까요? 정치학에서 이유 없는 호의란 없습니다. 오직 이익의 교환이 있을 뿐입니다. 일본은 181억 엔의 군사 원조와 4,400여 엔의 경제 원조를 통해 사실상 지역 질서 입장권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와 태평양 국가들에게 미국의 영향력이 흔들리더라도 일본은 여전히 든든한 후방이 되어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전략의 직접적인 결과는 동아시아 게임에서 일본이 더 많은 카드를 쥐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볼 때 현대 국제 질서상 일본의 직접적인 무력 침공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일본의 전방위적인 영향력 확대와 정보전 강화는 분명 거대한 전략적 압박입니다. 만약 일본이 동남아와 태평양 지역의 친일 이 공동체를 구축하고 국제 여론에서 과거사를 세탁하는 데 성공한다면 한국의 동북아 전략 공간은 극도로 위축될 것입니다. 돈과 장비로 구축된 이러한 소프트 파워의 결합 체계는 단순한 무력 위협보다 훨씬 더 상대하기 까다로운 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2026 회계 연도 예산안은 일본 국가 전략의 중대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일본은 경제적 기여만 하는 수표 교환국에 머물지 않고 안보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규칙을 수출하는 지역 강국이 되려 합니다. OSA 예산의 폭증은 군사적 영향력 확장의 상시화를 의미하며 ODA의 반등은 금권 외교의 자신감을 회복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보전 예산의 급증은 역사 문제에서 더욱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그러므로 일본이 다른 나라를 포섭해 한국을 공격한다는 말은 전통적인 영토 침략이 아니라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인 타이계에서 종합 국력 경쟁력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은 세계 정세의 혼란기를 틈타 정교한 예산 투입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일단 완성되면 주변국에 미치는 위협 수준은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 강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이 막대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일본이 동지국으로 명명한 국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숫자는 구호보다 더 진실에 가까운 법입니다. 일본의 예산서는 곧 향후 10년의 전략 로드맵입니다. 이는 약육강식과 이해관계가 얽힌 이 정글에서 일본이 가장 적극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인 방식으로 잃어버린 지역 주도권을 되찾으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본